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와 마음이 연결돼 있는 걸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관계 문제 해결을 도와온 장미숙 전문가입니다. 20년 넘게 중년 부부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왜 아내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남편들의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년 아내들이 마음을 닫는 진짜 이유와 그 마음을 다시 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감정의 균열은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제때 살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를 떠올리는 순간. 사랑의 온도가 낮아진 부부 사이에서 가장 먼저 식는 건 눈빛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이 여사님은 결혼 25년 차. 남편과의 잠자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엔 낯선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엔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지만 그 낯선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 상상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육체적인 외도로만 불륜을 생각하지만 진짜 위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혹은 잠자리 도중 떠오르는 다른 남자의 존재. 이건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관계에서 느끼지 못한 감정의 갈증이 만들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대체 환상이라 부르며 현실의 결핍을 상상으로 보완하려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상상이 반복되면 실제 관계에 대한 흥미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오랜 부부 관계에서 상대가 더 이상 설렘의 대상이 아닌 의무가 될 때 이런 상상은 자기도 모르게 삶의 활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여사님 역시 남편과의 잠자리가 어쩐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상상의 남자가 더 자주 떠올랐다고 합니다. 상대는 TV에서 본 한 배우이기도 했고 동네 헬스장에서 인사했던 남자이기도 했죠. 중요한 건 그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 느끼는 내가 여자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중년 이후 여성들은 사회나 가족 안에서 엄마, 아내라는 역할로만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나 자신이 여성이라는 감각을 잃게 될 때 누군가의 시선이나 상상이 그 빈틈을 채워주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절실한 회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잠자리에서 상대보다 상상을 더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이런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숨기고 외면한 채 방치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건 스킨십이 아니라 나를 봐주는 시선인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의 본질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의 시작이자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A. 카톡 한 줄이 부부 20년을 무너뜨린다. 한 줄짜리 카톡 메시지가 때론 수십 년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많은 남성분들이 잘 모릅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최 여사님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단 한 줄의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그 미소 보고 싶어요. 이 한 줄이 지난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육체적인 외도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상대의 몸보다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신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순한 농담처럼 보이는 말 한마디, 의미 없이 주고받은 이모티콘 하나가 의심의 불씨가 되고 그 불씨는 금세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폭발로 번지죠. 이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연인이어도 말 한마디에 가슴이 흔들릴 수 있고 카톡 한 줄에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오래됐기에 무뎌진 표현들, 의무처럼 반복되는 대화 속에서 감정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닌 작고 섬세한 언어들이죠. 카톡 속 남자의 말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도 당신 생각은 나네요. 점심 잘 챙기세요, 예쁜 사람. 그 말들은 남편이 예전엔 했지만 이제는 사라진 말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감정의 유효기간은 표현과 함께 유지됩니다.
감정은 말로 확인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죠. 그래서 사소한 카톡 한 줄이 강력한 감정의 촉매가 되곤 합니다. 최 여사님은 말합니다. 남편도 한때는 저한테 그렇게 다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조차 없어요. 그녀에게 그 남자의 카톡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증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내에게 또는 연인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건넨 게 언제이신가요? 긴 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루에 한 줄이면 됩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이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끈이 될지도 모릅니다. 3. 운동 핑계 헬스장? 사실은 설레는 시선 때문. 헬스장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은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9세 박 여사님은 최근 1년 새 체중이 8kg나 줄었고 매일 아침 헬스장에 나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노력을 칭찬했지만 그녀가 진짜로 기다리는 건 러닝머신이 아닌 그곳에서 마주치는 어떤 시선이었습니다. 헬스장은 은근한 유혹과 시선이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노출된 운동복, 땀에 젖은 피부, 그리고 반복되는 눈맞춤. 이 모든 요소가 중년 여성에게는 자극이자 활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엄마나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하던 그녀들이 헬스장에서는 여자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트레이너가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줄 때 마치 제가 다시 여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그 시선 하나에 하루가 설렜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운동이 아니라 그 시선을 받기 위해 운동을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험은 낯설거나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 심리 보고서에 따르면 중년 여성의 42%가 운동 공간에서 이성적 관심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육체적 관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감정적 욕구의 표출입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이 계속 자극될 때 현실과의 괴리가 깊어지면서 실제 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전이된다는 데 있습니다. 박 여사님도 남편의 무심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결국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제 마지막으로 예쁘다고 했더라? 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공간, 그 시선, 그 인사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은 적은요?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설렘이 되고 싶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4. 친구의 소개? 알고 보면 소개팅 아닌 소개 불륜. 그냥 밥 한번 먹어보라며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흔한 연애담이 아니라 감정의 탈선을 부르는 위험한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김 여사님은 한 친구의 권유로 밥 한번 먹자는 자리에 나갔다가 그 남자의 눈빛에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남자도 유부남이었고 김 여사님 자신도 결혼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죠.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이른바 소개 불륜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 모임도 아니고 업무상 만남도 아닌 지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식사 자리. 이런 자리는 관계의 책임이 희미해지면서 경계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냥 친구가 자꾸 권해서 나갔을 뿐인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가볍지만 감정은 금세 진지해지죠. 이 관계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감정, 외로움, 무시당한다는 느낌. 이런 감정을 상대도 겪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둘 사이엔 묘한 유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감정적 공모입니다. 김 여사님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사람도 아내랑 대화가 없대요. 나도 남편이랑 거의 대화 안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공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그 자유가 곧 설렘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감정은 조심스레 시작되지만 의외로 강하게 불붙습니다.
특히나 오랜 외로움 속에 있던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폭발적인 위안이자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무해해 보이는 만남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친구를 믿는 건 괜찮지만 소개받은 상대에게 감정까지 맡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불륜은 처음부터 불륜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밥 한 끼의 말로 끝나는 줄 알았던 자리가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5. 외로움보다 무서운 무감정 상태. 이제는 외로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부산에 사는 60세 여사님의 말입니다. 결혼 30년 차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니 남편과 단둘이 남은 집이 더 낯설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한때였고 지금은 그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감정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입니다. 즉,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조차 사라져버릴 때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에 있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무감정 상태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말다툼도 없고 큰 문제도 없죠.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실망도 하지 않으며 그냥 주어진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조 여사님도 어느 날 자신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주말이 다가와도 같이 뭘 하고 싶단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 해도 화가 날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건 사랑이 식었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기능 자체가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탈진 또는 감정 무감각화라고 부릅니다. 지속적인 무시, 외면, 기대 없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감정은 점점 퇴색되고 결국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는 외도보다 더 조용하게 관계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툼도 화해도 회복도 없는 상태.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 감정도 없다는 것, 그건 사실상 관계의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랑도 미움도 사라진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가요? 감정은 말라가는데 겉으론 잘 지내는 척, 아무 일 없는 척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무감정 상태는 회피할수록 깊어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이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를 솔직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감정을 다시 느끼기 위해선 작은 관심 하나라도 스스로에게부터 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너진 마음의 시작을 다시 붙잡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6. 나도 여자예요. 분노 폭발의 마지막 경고. 나도 여자예요. 당신한테만 안 해고 엄마는 아니에요. 이 말은 서울에 사는 50세 송 여사님이 어느 날 식탁에서 소리 지르듯 외친 말입니다. 평소 조용하고 묻어나던 그녀였지만 그날은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진 듯한 표정이었죠. 남편은 당황했고 자녀들도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짜증이 아닙니다. 중년 여성들이 평생 참고 쌓아온 억압된 감정이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하는 경고의 외침입니다. 그 안에는 나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여자로 대접받고 싶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죠. 송 여사님은 아이 셋을 키우고 남편 내조하며 25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가족의 누구에게도 여성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초엔 예쁘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듣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당연하다는 듯 무시되고 고마움도 감탄도 없는 일상에 지쳐 있었죠. 어느 날 문득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존재했지 내 이름으로 불린 적이 있었나? 그때부터 그녀 안에 있던 여성으로서의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이 쌓이고 쌓여 결국 나도 여자예요. 라는 분노의 외침으로 터져버린 겁니다. 이런 감정은 비단 송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느끼는 이 무시당한 감정, 지워진 존재감은 생각보다 깊고 뿌리가 오래된 상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참습니다. 참다가 지칩니다. 지치다가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외도나 감정 이탈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낯선 남자의 요즘도 예쁘시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든 아니든 중요한 건 그 말이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따뜻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혹은 그런 말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건 단지 칭찬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감정의 안전벨트입니다. 상대가 울부짖기 전에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붙잡아 줄 수도 있습니다. 7. 남편은 못하는 한마디, 낯선 남자가 설레게 만든 이유. 오늘도 예쁘시네요. 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경기도에 사는 48세 김 여사님은 근처 카페에서 종종 마주치는 한 남자의 인사 한마디에 요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커피를 건네며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 좋아 보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김 여사님의 남편은 결혼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바꿔도 옷을 새로 사입어도 남편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따뜻한 말투로 건네는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던 겁니다. 그건 단순한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는구나. 그 깨달음이 그녀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은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감정적 각성이라 부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에게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존재감입니다. 존재를 인정받고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감정이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서 말을 잃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익숙함은 때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무관심은 결국 관계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그 사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건 화려한 외모나 젊음이 아니라 말 한마디의 다정함입니다. 김 여사님은 말합니다. 그 사람하고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자꾸 생각나요. 그녀가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너무도 인간적인 욕구였죠.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예쁘다, 멋지다는 말을 해본 게 언제인가요? 어쩌면 그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지켜주는 유일한 감정의 줄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못하는 한마디. 그 말이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8. 심리적 불륜, 시작은 심심해서였다. 그냥 심심해서 톡했어요. 이 말은 53세 정 여사님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처음 털어놓으며 한 고백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채팅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가볍게 주고받던 메시지. 그게 어느 순간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게 되는 기다림이 되었고, 밤이 되면 문득 그 사람의 말투와 이모티콘이 떠오르게 되었죠. 심리적 분류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육체적 만남은 없었지만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기대와 상상은 현실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 감정을 대부분 불륜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이야기 나누는 사이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보다 그 사람에게 먼저 생각이 가고 그 사람의 반응에 하루 기분이 좌우된다면 이미 감정은 깊숙이 옮겨간 상태입니다. 정 여사님은 처음엔 스스로도 놀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설레는지, 왜 남편보다 이 사람의 말이 더 기다려지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대화를 귀 기울여 들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바란 건 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잘 지내셨어요? 한마디, 그 얘기 다시 듣고 싶어요라는 반응. 이 작은 관심이 결혼 생활에선 점점 사라져갔기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빈틈을 다른 감정으로 채워나간 것이죠. 심리적 불륜의 무서운 점은 멈출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육체적 선을 넘지 않았기에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그 사이 마음은 더 멀리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냥 톡 주고받는 사이가 점점 더 중요한 존재로 바뀌고 있진 않나요? 관계는 감정의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심심하다는 이유로 시작된 대화가 결국 내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아내가 바라는 건 거창한 변화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는 진짜 방법은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번 눈을 맞추며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 식탁에 앉았을 때 핸드폰 대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관계를 지키는 단단한 벽이 되어줍니다. 여자들은 감정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 말이 따뜻했는지, 그 눈빛이 무심했는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은 대개 몰랐던 사이가 아니라 알면서도 방치했던 사이에서 찾아옵니다. 관심이 사라지고 대화가 끊기고 감정이 무뎌진 틈에 외로움이 자라고 결국 다른 설렘이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녀가 옆에 있다면, 아직 그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아내는 여전히 당신에게 설레고 싶은 여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마세요. 그 모든 게 아내의 마음을 되돌리는 진짜 시작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